네, 그 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기술 내용인데요. 우리가 배경 이미지로 넣고 장면 넘기기를 할 때 한 컷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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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종이 넘겨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그림을 연속해서 그리고 그 종이를 넘기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요거 연속 장면을 계속 넘어가게 해주는 그 방법을 셀 애니메이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셀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장면 넘어가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 애들 지금 요 인덱스 페이지를 지금 띄워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간 배경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 장면으로 돼 있는 애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쭉 담겨 있는 이미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끝장면에서 다시 첫 장면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전부 그런 컷이 있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도 지금 배경으로 넣었다는 걸 유의하셔야 되고요. 배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미지. 네. 그리고 얘도 쿠키. 근데 이제 요 이미지는 한 줄짜리로 지금 두 개는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한 줄짜리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길 때 장면 장면을 한 장면씩 찍어주고 밑으로 또 내려가서 또 한 장면씩 찍어주고 또 내려가서 한 장면씩 찍어주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X축, Y축 두 방향으로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이런 장면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한 장면짜리는 이건 이제 한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면 제일 많은 게 이 웃는 여자분이 이게 장면 수가 똑같았었나? 네, 이렇게 이것도 세 줄짜리구나.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걷는 전을 찍어 보고요. 지금 이거 지금 그냥 띄운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잔이 있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설정을 해준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얘 크기가 얼마예요? 가로 세로 크기 나오죠? 1472에 325. 네, 1470. 근데 이제 얘가 실제 크기로 하면은 더 크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얘는 가로가 100에 높이가 176으로 바꿔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코딩한 부분을 가볼게요. 메인 CSS의 106번째 라인. 메인 CSS 106번째 라인. 저기 실제 코드에 가서 볼까? 실제 코드에 가서 볼게요. 메인 CSS의 컨트롤 G 106번째 라인. 걷는 좌. 네, 걷는 좌에다가 어떻게 설정을 해놨는지를 보면 가로 100에 세로 176. 그러니까 이 좌 이미지가 여기 안에 딱 들어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이미지는 이거보다 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적응시키게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가로 오토, 세로 100, 세로에다 맞췄어요. 그죠? 가로, 세로잖아. 사이즈가. 가로, 세로. 세로에 맞추고 가로는 자동으로. 그래서 세로 100%니까 높이값 176에 이 배경 이미지를 맞춰 놓은 거예요. 이 세팅을 어떻게 맞춰 놨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그래 놓고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좀 특이해요. 이시 방방마에 보시면 이름이에요, 이거.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밑에 있거든요. 네, 시간, 이징, 지연, 다 없어. 모르던 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스텝스라는 애니메이션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장면 넘기기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스텝스. 스텝스라는 거는 장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8장면, 8컷이라고요, 8컷. 8컷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미지가 얘가 몇 컷인지 볼까? 8컷 맞아요? 여기서부터거든요. 1, 2, 3, 4, 5, 6, 7, 8 맞네. 이 장면 수를 얘기해요. 8컷. 이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X축으로만 가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 X축으로 움직이게 해놨는데, 그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X축으로. 그래서 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이게 176에 맞춰가지고 사이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전체 사이즈에서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 이 가로 크기만큼 얘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크기를요. 근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스텝스를 안 주시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리니어, 리니어. 등속도로 가는 게 이거죠, 리니어. 이렇게 가겠지, 당연히. 그죠? 이 장면이 계속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스텝스라는 애에다가 숫자를 써놓으면 그 장면 수만큼 똑같이 등분할 해가지고 한 장면씩 찍어줘요, 얘가. 이 자리에다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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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찍어주니까 그 연속 장면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얘가요. 이거는 아예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네. 셀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반영시킨 거예요. 배경 이미지로. 네, 그래서 배경 이미지로 이렇게 계속 그 장면이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찍히는 거예요. 8장면이.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멈추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8장면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피니트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8장면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요 사이즈거든요. 사이즈.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가로 대 세로는 원래 크기. 그래서 내가 지금 176이잖아요. 1472에 325 픽셀인데 원래 가로 세로 크기가. 그런데 가로 크기를 내가 알고 싶어요. 세로 크기에 176에 맞췄거든요. 그러면 비례식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그러면 176으로 나눠지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픽셀 값을 이 픽셀 값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치가. 이 맞나? 네, 맞지? 이 320으로 나눠야지. 이게 내향의 곱이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값인데 실제로 계산해서 이렇게 안 때리고 칼쿠로 하셔도 돼요. 네, 칼쿠로 하셔도 돼요. 칼쿠로 하지 굳이 이걸 계산기를 저는 때려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179라는 수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로 크기만큼 길이를 전부 주고 그걸 등분할 8장면으로 등분할 해라. 얘가 알아서 그걸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툭툭툭툭 넘겨주는 건데 이거는 X축으로만 넘길 거니까 from to에서 to만 써주시면 되죠? 네, to만 써주시면 얘가 인피니트하게 계속 장면 넘기기를 해줍니다. 그 밑에 있는 애는 10장면짜리였어요. 아까 조그만 애. 작은 애니는 얘는 10장면짜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장면. 10장면이고 얘는 500에 72거든요. 500 곱하기 72, 가로가 500, 높이가 72. 예, 그런데 얘는 500이니까 10장면이니까 하나당 50이잖아요. 50에 70이. 그러니까 크기 변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1초 동안 스텝 10개를 넘어가 인피니트하게 라고 해놓고 밑에 키프레임은 백그라운드 포지션 X축으로 가로 크기는 똑같이 써주시면 된다고요. 왜? 그걸 열등분 하니까. 근데 방향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앞에다 매겨주시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이런 장면을 만드시거나 구에다가 세팅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방향으로만 보내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장면이 더 많으면 사람들이 이 옆으로 이렇게 나열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밑으로도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네, 그래서 그런 샘플이 바로 몬스터가 샘플이 됩니다. 이 몬스터는요. 네, 연속 장면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장면이 네, 위를 쳐다보고 위를 따다닥 하고 입 한번 벌리고 또 중간 쳐다보고 입 한번 벌리고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입 벌리는 장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눈 시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되는 게. 근데 몇 장면인지 볼게요. 6장이죠? 옆으로 6장, 밑으로는 3줄이죠. 요것만 잘 처리하시면 돼요. 옆으로 6장, 밑으로 3줄.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하냐? 가로, 세로 2개가 있는데. 이렇게 2개를 세팅해 주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X축으로 장면, Y축으로 장면,
그런데 요것도 크기를 조정을 내가 했는가 보면은 크기 조정을 그냥 나누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 크기만큼 써주시면 돼요. 네. 이 전체 움직일 크기. 네, 크기만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는 710 픽셀만큼 이동, 그다음에 세로는 355 픽셀만큼 이동하는데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네, 그리고 두 방향을 다 세팅해 주는 거예요. X축으로 X축 크기 마이너스, Y축으로 Y축 크기. 호출만 잘해주면 돼요. 네, 필요하신 분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이 장면은요. 이걸 쓰실 분은, 안 쓰실 분은 그런 게 있다더라 하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름 1초 동안 6장면 넘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1초 동안 6장면인데 3줄이죠? 그러면 모든 줄은 3초가 걸리죠? 3초 줘요. 그리고 줄이 3개니까 3줄 써놓으시면은요. 1초 6장면 넘길 때 다음 장면을 1초 가고 다음 초하고 얘가 알아서 맞춰줘요. 이거를. 이렇게 세팅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1초에 6장면? 그러면 3줄이니까 3초에 3줄.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일을 딱 맞춰요. 자기가 알아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뒤에 밑에가 뭐 남는 장면이 있거나 넘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가로 세로가 딱 맞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 막 웃고 계신 여자분 있죠? 네,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분. 네, 여기 이 몬스터 말고 이 여자분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여자분은 배경 이미지 보면 위에가 세 줄이에요. 다섯. 그러니까 만약에 0.8초로 잡았어. 1초가 아니라 0.8초, 83, 24. 세 줄이니까 2.4초. 이 시간만 요 개수만큼 곱해서 나오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인피니트하게. 요 설정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는 크기를 딱 맞춰가지고 전체 크기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는요. Y축 크기, X축 크기. 만약에 줄였다. 그럼 줄인 만큼 계산된 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요거 참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장면 넘기는 애가 있다면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 포지션 이동을 스텝스로 찍어서 넘기게 해주시면 장면을 찍어서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한다. 요게 전달 포인트였습니다. 예, 잘 참조해 주세요. 네,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 여기 보면 지금 뭐 스피커 우퍼에 맞춰가지고 좀 뭐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배경으로 스피커 우퍼를 뒤에 넣어놨을 뿐인데 도는 애가 중요한 거고요. 얘를 컸다 작았다 한 거는 그냥 스케일을 지금 조절해 놔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 라인을 따라서 도는 이 동그란 얘거든요. 조금 지금 정신이 없는데 스타일 시트는 잠깐 좀 작게 해놓고 원래 곡선 이동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징을 같이 쓰시면 돼요. 이징을 쓰시면 곡선 이동이 됩니다. 포인트 핵심을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군요. 무슨 얘기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거예요. 자, 어떤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킨다. 했을 때 여기를 X축으로 100이라고 하고 100픽셀, 여기를 Y축으로 100이라고 한다면 100,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 하면 여기까지 이동하겠죠. 근데 X축으로 100 이동할 때 2징을 주는 거예요. Y축으로 이동할 때 2징을 주고 이제 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속도가 처음에 Y축으로 빨리 움직이게 생각합시다. 처음에 속도가 빨라. 그리고 얘는 처음에 속도가 느려. 결국 같은 시간 동안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간다고 했을 때,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얘의 3분의 2밖에 안 왔고, 얘는 3분의 2만큼 더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얘하고 만나는 곡선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만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곡선이 휘게 된다. 이게 모든 장면이 연속되면 이렇게 휘어요, 곡선이.
이렇게 휜다고, 얘가. 그게 원리예요. 그냥 x, y축으로 바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이 뭐지? 탑값. 탑값으로 움직이는 애를 이징을 처음에 빠르게, 이즈 아웃을 줘야지. 끝에 느리게 하면 처음에 빠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분면을 나눴을 때 옛날에 수학할 때 x, y축 이렇게 했을 때 x, y축을 이쪽에다 그리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일사분면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학적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탑으로 is in, 레프트는 is out. 또 한 번은 is out, 한 번은 is in. 요거를 잘 조정해 주시면 예, 이징의 속도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에 곡선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게 포인트,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제가 돌게 한 건데요. 여기 지금 4분면별로 해놨어요. 1사분면, 4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어디서부터 도는 거야? 내가 2, 1, 4, 3으로 돌게 했거든요. 2, 1, 4, 3. 1, 2, 3, 4. 2, 1, 4, 3.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려고 2, 1, 4, 3으로 돌게 했어요. 네. 출발은 여기서부터 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휘어지게. 네 방향으로 나눠가지고 휘어지게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게 원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 탑 레프트 값 보시면 이징을 줬단 말이죠. 시간은 제가 time이라고 tm이라는 변수에다가 시간을 넣고요. 시간은 0.8초, 800이면 0.8초잖아요. 밀리세컨드니까요. 단위 없는 숫자, 밀리세컨드.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탑 레프트 값 이동시켰죠? 그래서 퍼센트로 0부터 뭐 0, 50% 그때 탑은 is out, 레프트는 is in. is in, is out. 서로 반대로 돼 있어요. 또 반대 방향은 is out, is in, is in, is out. 서로 이진 값이 다르게 먹혀 있습니다. 그래서 돌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박스 크기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하는 거는 요 밑에다가 응용을 해가지고 셋 인터벌로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셋 인터벌을 안 돌게 하면은 사이즈가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왜 안 나와? 왜 그러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돌잖아요. 맨 끝에 셋 인터벌로 내가 왔다 갔다 하게 한 거고요. 여기에 이진 값을 줬을 때 이렇게 곡선이 되는데 이사분면부터 세로 고치면은 오른쪽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그죠? 여기가 이사분면이고요. 여기 이즈 인아웃 준 거 제가 날려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징 안 주면 어떻게 보이는지. 이징 전부 날리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징 줘서 그렇게 됐다는 것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모르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다가 이즈인 주고 어디에다 이즈 아웃 줘요? 모르겠죠? 그냥 적어놓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거꾸로 주시면 돼요. 이징을 반대로 주면요. 자, 봐봐. 다시 다 살려놓을게. 여기 다 살렸죠? 네, 다 살렸어요. 그럼 다시 동그랗게 뭐야? 다시 돌죠? 네. 근데 내가 이거 이즈 인아웃을 거꾸로 줘볼게요. 이즈 인 준데다가
아웃 주고, 이제 아웃 준 데다가 인 줄게. 그럼 가속도 거꾸로 준 거예요? 반대로 돌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서로 다르니까. 그 가는 방향으로 빨리 미냐, 늦게 미냐, 이걸로 서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해되시죠? 네.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추시면 된다. 그래서 다 컨트롤 Z에서 처음 상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밑에 컸다 작았다 하는 것까지 다 살려놨어요. 네. 곡선 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네, 이동시키실 때 곡선이 필요하다면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징을 사용해서 곡선을 만든다. 여기까지 체크업, 소스 체크업 마무리입니다. 네, 버튼 효과 CSS는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물론 지금 SVG로 해도 되고 요즘은 뭐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여러 가지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네. 가상 요소 두 개 쓴 겁니다. 네. 가상 요소 하나당 그 가상 요소 박스 하나당 가상 요소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찍어 보시면 가상 요소가 비포 애프터가 여기 옆에 보이거든요. 비포 애프터가 보이는데 이 안에 비포하고요. 애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팬에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순수 가상 요소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차 주는 거 아시죠? 시간차. 여기 세팅 보시면 하기 싫어져요. 이거요. 딱 보면. 딱, 난 이렇게 안 만들 거야. 딱 만들기 싫어져요. 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중박스 구조 만들어 놓고 얘네들 네, 딱 만들기 싫죠? 네. 시간차 주고 돌아갈 때 시간 다 따로 준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각 노가다를 할 수 있을 것인가로 연구해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필요하신 분은 쓰시고요. 파동 나갑니다. 이렇게 퍼지는 거, 퍼지는 거, 네, 퍼지는 거 이렇게 하면 퍼지거든요. 네. 얘는 여기에 이제 같은 애가 있어서 안에 있는 애가 바깥으로 커지면서 네, 파동 퍼져 나가는 게 파동, 네, 파동 애니메이션. 그러면 스케일 키운 거예요. 근데 X축, Y축 스케일을 따로따로 키운 거고 오파서티를 0으로 만들면서 트랜지션을 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예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떠오르는 거 이렇게 그림자 생긴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네, 떠오릅니다. 위치 이동했겠죠, 얘는.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애가 프리세팅 돼 있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상 요소로 버튼 그림자를 가상 요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상 요소. 약간 둥그렇게. 네. 레디얼 그라디언트. 이걸로 이제 동그란 저기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게끔 한 거예요. 원형. 중앙에서 출발한 원형. 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생기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날개 펴입니다. 슉. 가운데서 쫙 펼쳐지게. 쫙 펼쳐지게. 그러면 이제 색깔도 같이 바뀌게 한 거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 스팬이 있고 스팬에다가 이제 이 다크 바이올렛색이 이렇게 펼쳐지는 애가 걔예요. 그때 글자 색깔도 같이 바뀌게 한 거죠. 원래 검정색에서 얘가 펼쳐질 때 오버시의 흰색으로. 날개 펴입니다. 네, 한쪽에서 날개가 펴지는 경우. 그리고 이게 동그라니까 만약에 이렇게 둥근 모양의 네모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펼쳐지면 되는데 둥그런 경우에는 숨겨야 되잖아요. 그 사각형을요. 예, 여러분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뭐 숨겼겠지. 그지? 얘도 동그랗게 만들었나 내가? 네, 얘는 앱솔루트로 안에 꽉 차게 했고 맞지? 렐러티브, 위드스, 하이트, 패딩, 보더,
폰트, 펜은 앱솔루트. 네. 뭐 여기 있는 그 CSS 세팅들 보시면 전부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뭐 보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가볍게.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또 이 효과만 쭉 그 세팅해서 주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게 쉽게 찾아졌었는데 CSS 이펙트, 버튼 이펙트? CSS 버튼 이펙트 하면은 그런 것만 제공해주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이 W3 스쿠스나 이런. 뭐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 그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호버 이펙트,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펙트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해요. 네, 되게 흔한데 이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쓸만한 효과들은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는 그 내용들 여러분들 읽으실 줄 아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네, 가셔도 좋겠다 이 생각에 네, 버튼 이펙트도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 선보여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일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